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시장 요정 이예린입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로 풀무원입니다. 6.77%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두부와 아시안 누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현재 풀무원의 매출 산조 클럽에 입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이미 4분기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각각 2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에는 해외 사업 흑자 전환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만큼 해외 매출 비중도 20% 위로 끌어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 만큼 풀무원에 대한 전략과 함께 다른 식품주와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장주 역할을 나란히 하고 있죠. 현재 청라에 짓고 있는 8,000평 규모의 신공장 다음 달에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기반으로 SK온과 본격적인 협력을 할 거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로봇주들 연일 뜨거운 만큼 보유자 영역에서 정확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이오 파미셀입니다. 7.59%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에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에서 매출 호조세 보이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첨생법이나 다양한 모멘텀까지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AI 가속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방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21% 넘는 급등세를 뿜어냈는데요. 오늘 2시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심사 기간이 6개월 단축되는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연내 FDA 승인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1초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ABL 바이오 조기준 매니저께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만큼 저희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장도 7.45%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7년까지 SML 가스터민을 더욱더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미국, 유럽으로도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걸로 현재 기대됩니다. 현재 목표 주가 가장 높게는 4만 원까지 제시됐으니까요. 4만 원 터치할 수 있는지 세 분의 뷰를 통해 만나보시죠.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함께할 종목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풀무원이 있고요. 그 밑으로 유일 로보틱스, 파미셀, ABL 바이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식품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최근에 9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풀무원도 오늘장에서 6.77%,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풀무원 또한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이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풀무원 모두 세 분께서 동그라미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먹거리 중에 이제 삼양식품을 제일 좋아라 하는데 뭐 90만 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삼양식품 아무리 좋아도 살 수 있는 가격대. 물론 이제 용감하신 분은 사도 되겠는데 너무 고가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6조 5천억입니다, 삼양식품. 근데 이제 풀무원은 보면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6조 5천억인데 단기 순이가 3천억 정도 나오면서 그런데 풀무원 남은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이제 900억대, 그러니까 1000억 영업이익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부라든가 이제 뭐 이런 콩나물 팔아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3조 2천억 매출이 늘어났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풀면 두부 팔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3조가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00억에서 1000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제 생각에서 여기서 더블 뭐 3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삼양식품 외에도 풀무원, 남양유업, 우리 먹거리들, CJ제일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동원이라든지 사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를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풀무원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관세라는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식품 쪽으로는 관세 리스크 없을까요? 식품은 관세를 매기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식품 관세는 바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식품의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소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이런 육류는 될 수.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소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이제 풀무원 같은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은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뭐 모든 관세 한국이랑 이제 협상할 때 그렇겠지만은 딱히 이제 제 생각에는 소고기라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형태로의 관세를 매겼을 뿐이지만 그 가건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풀무원이라든가 라면에다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풀무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로봇 관련주 유일 로보틱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로봇의 대장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유일 로보틱스가 그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들 계속해서 담아가도 좋은 건지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를 던져주셨는데요. 먼저 O 의견을 던져주신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SK 쪽에서 가지고 간 다음부터 실제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고객사가 좀 많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인수를 완벽하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레인보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8조 원인데 유일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서야 8,000원대 가깝게 올라온 상태인 거라서 결국 그와 관련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시총을 좀 맞추기 위한 키 맞추기 작업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유일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미국 쪽에 꽤나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SK 쪽에서 로봇 쪽을 또 키우겠다라고 했던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제가 오를 둔 이유는 추가적인 강세는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를 들었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에 좀 리스크가 큰 상태에 있고 3월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로봇주가 한번 좀 눌릴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신규 관점보다는 지금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시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대가 나올 것이냐 그 정도로 목표가로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또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O 의견을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께서는 X 들어주셨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X일까요? 아니면 유일 로보틱스 X 들어주신 걸까요?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X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SK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1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로봇 관련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내일 또 상승해서 7만 원, 8만 원에 시작하면 그 가격에 사서는 좀 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쉬어갈 때 좀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보스타가 보면 LG에서 투자한 게 지금 2,8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만 LG가 비교했을 때 이제 SK를 삼성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일로봇 협동로봇과 더불어 레인보우는 삼성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총이 나온 건데 지금 SK는 지금 로봇을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상으로 계속적으로 최근에 SK란 어떤 상승세, HBM의 상승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따라가는 건 좋겠지만은 상한가 찍고 내일 갭으로 떴을 때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추격 매수 관점에서 그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져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일 로보틱스는 2월 말 그리고 3월 초쯤에 포스코 엠텍과 관련해서 계약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파미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7.59%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미셀은 현재 투트랙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AI 반도체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긍정, 부정,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파미셀 관련해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먼저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매출액이 640억 정도 나왔는데 창사 이래 첫 번째로서 첫 결산 배당을 또 결정을 했다는 수들도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첨생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업종에서도 같이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시니까는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높은 가격으로 편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올라왔던 게 첨생법 플러스 반도체 관련된 이슈, 오늘 CXL이라든지 어떤 HBM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같은 모멘텀으로서 이런 파미셀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독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런 첨생법 관련된 기업들이 세포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반도체 영향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한 거기에 플러스 이번 21일 날 시행되고 있는 첨생법까지 겹해서 더한다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생법과 관련해서 이슈를 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께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파미셀은 아무래도 좀 두산 쪽으로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은 원래는 그동안 바이오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12월 6일 날 나왔던 공시입니다.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이 있었고 계약 상대가 두산전자였는데 결국 두산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그룹사 안에 있는 두산전자가 되겠고요. 두산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전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두산전자가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CCL이라는 거를 납품합니다. 결국은 AI 가속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그룹사에서 두산전자그룹이 이번에 증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또 약간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두산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두산에서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두산전자 쪽으로 소재가 들어가고 있는 파미셀까지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파미셀도 엔비디아 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보겠고요. 결국은 파미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서 첨세법까지 같이 붙어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생법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미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오늘 장에서 또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ABL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19%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서 또 수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녹아들면서 관련주 ABL 바이오가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는 없을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ABL 바이오 이가람 매니저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김응태 매니저는 X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 키스톤 컴포지엄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단 말이기 때문에 오후쯤에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은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고점은 뚫고 올라갔다. 근데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건 뚫지 못했던 42,500원짜리의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자리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조선과 방산 쪽이 강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은 종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전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보이겠고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 이외에도 3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컴퍼스 테라피틱스라는 미국 내 기업이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가 있어서 그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또다시 이전처럼 눌림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본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또 빠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내일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하게 되면 개파락이었다가 결국 말아 올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의 하락을 또 신규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응태 매니저는 ABL 바이오 X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이가람 매니저처럼 내일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서 나온 건데 사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한 6,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물량인데 그동안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에 걸려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려고 아마 강압적으로 눌려놨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눌러놓는다라고 하면은 내일자리에서 조정이 한 7% 정도 한번 개파락을 내린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수익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가 영역 같으면 매물벽이 없으니까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노려보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크게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조금 하락을 해준다면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7.45%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또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산 에너빌리티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는 먼저 원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자체가 이제 수주가 많이 증가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특히 미국 내에서 국내보다는 미국 쪽과 중동 쪽에서 SMR 쪽에 대한 코멘트가 나와줬던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SMR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미국이 지금 원전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뉴스케 파워 쪽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게 두산 쪽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기에 21년도 고점 자리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조금 거칠 수는 있겠으나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반 뭐 중동 쪽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이번 큰 원전이 아니라 SMR 쪽에서의 뭔가 수주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미국 쪽에서의 러브콜이 두산 쪽으로 올 수 있다. 결국은 조선 기업과 방산들처럼 미국 창에 대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게 원전 기업들, 특히 SMR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번에 뭐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칠 수가 있겠지만 조정 시를 좀 잘 매수에 대한 기회로 엿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 테라파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 쪽의 SMR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께는 두산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같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또 일각에서는 하나 다음은 두산이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일 또 급등세,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줄 수 있을까요? 두산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의 자회사들 평가랑과 더불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HBM 가속기, AI 가속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 두산전자라든지 그러면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자회사 평가했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가치,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의 평가 절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매물대를 넘어섰어요. 이제 5만 원, 35만 원대 안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가면 뭐 이제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왔지만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조정 나왔을 때는 이제 이평선을 접근하는 때는 매수를 조금씩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두 분 모두 조정 시에 매수를 진행해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 종목 함께 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풀무원, 파미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 ABL 바이오는 이가람 매니저 홀로 O 의견을 던져주셨는데요. 김ing태 매니저 X 의견을 던져주시기는 했지만 내일장에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던져주셨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